당장 토플 점수가 필요한데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단 하루라는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방법, 모르고 시험 봐서 후회했던 3가지 포인트를 솔직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대표 뚱곰입니다. 제가 급하게 토플 점수가 필요해서 며칠 전 새롭게 개정된 토플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본 토플이 거의 7년 전이라 포맷이나 유형, 그리고 시험 방법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토플이 23년 7월 26일부로 신토플로 개정이 되었어서 이 변화에 대해서도 숙지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꽤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었지만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혀 더하거나 보탬 없이 시험을 보러 가기 바로 전날 딱 하루를 공부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110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단 하루라는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방법,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와서 이걸 알았으면 5점은 더 높게 받을 수 있었겠다 라고 생각했던, 모르고 시험 봐서 후회했던 3가지 포인트를 솔직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당장 토플 점수가 필요한데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최선의 점수를 달성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팁,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벼락치기를 위한 꼼수형 팁을 공유드리기에 앞서서 제 평소 영어 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영어로 업무를 하고 있고 평소에도 꾸준하게 영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같은 시험용 영어에도 자신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110점이라는 점수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섹션별로 여러 감점의 원인이 있었고, 만약 시험을 보기 전에 토플이라는 시험 영어의 특성을 알았다면 점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었던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평소 가지고 있는 본인의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아주 단기간에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사용했던 교재와 템플릿 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곰사원은 곰대표 채널을 저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핑곰이가 토플 고득점 비법을 공유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 역시 이번에 토플을 보러 가기 전 핑곰이가 이 영상에서 소개한 템플릿 사이트와 공부 교재를 참고했습니다. 템플릿 사이트는 toplresource.com 이곳이고요. 라이팅과 스피킹 유형 템플릿 모두를 이 사이트에서 해결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라이팅, 스피킹 템플릿은 잠시 후 섹션별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릴 때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스닝과 리딩을 위한 교재는 핑곰이가 알려준 액츄얼 테스트 교재를 구매했고요. 결과적으로 전날까지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해서 구매한 교재에는 전혀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토플은 컴퓨터로 보는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화면 조작 방법이나 UI에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험 전날 책 구매 시 함께 증정해주는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 리스닝, 리딩 섹션을 1회씩 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를 보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전에서 시험을 볼 때 작동법 때문에 애를 먹거나 시험의 순서나 포맷을 몰라서 당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의 경우에도 모의고사보다 실제 시험이 훨씬 더 쉽다고 느껴져서 오히려 실전에서 마음 편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시험 방식에 익숙해진 후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꼭 교재를 사지 않더라도 구글에 토플 온라인 모의고사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경우를 통해 무료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토플 유형이나 시험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온라인 모의고사를 풀고 들어가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우선 유토플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문항수와 시험 시간이 대폭 감소되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전체 시험 시간이 약 3시간 30분에서 이제는 2시간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집중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져서 보다 수험생 친화적으로 토플이 부담을 덜어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문항수가 줄어든 만큼 한 개 문제의 점수 비중이 더 커져서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3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구토플에서는 한두 개를 틀려도 3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신토플에는 더미 지문 없이 딱 20문제가 컴팩트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리면 29점을 받게 됩니다. 즉, 한 문제의 실수가 전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도를 높여서 실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리딩 영역은 지문의 수가 기존 3,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지문당 길이와 문항 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리스닝은 지문 수가 기존의 2, 3개 대화와 3, 4개 강의에서 2개 대화 그리고 3개 강의로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 강의당 길이와 문항 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스피킹은 기존 구토플과 신토플이 동일하고요. 라이팅 영역은 독립형 문제가 사라지고 친유형인 토론형 문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신유형에 대해서도 제가 추천해드린 사이트에서 상세한 샘플을 보실 수 있으니 토플 리소스 사이트에서 꼭 샘플들을 살펴보세요. 우선 리스닝과 리딩은 단기간에 시험 성적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석적인 시험 공부법보다는 당장 시험을 앞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유용했던 꿀팁 그리고 제가 섹션별로 몰라서 후회했던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처럼 토플이라는 시험과 익숙해지지 못한 사람에게 리스닝과 리딩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형식을 익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딩의 경우 처음 지문이 공개되고 나서 전체 지문을 한번 스크롤 다운한 이후에야 화면 오른쪽 상단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시험 문제를 보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걸 모르는 상태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뭐야 왜 넥스트 버튼이 안 눌러지지? 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리딩의 경우 29점을 받았는데요. 사실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유사한 단어 찾기 문제를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문에서 contemplative라는 단어와 문맥상 가장 유사한 단어를 고르라는 질문이 있었고 당시에 저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맥에서도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결국 어느 정도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선지에 thoughtful 그리고 careful 이라는 의미상 유사해 보이는 단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2가지는 의미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2개 중에서는 답은 확실히 없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2개 선지 중에서 문맥상 괜찮아 보이는 답을 선택했는데요. 시험장을 퇴실하고 나오면서 단어를 찾아보니 깊이 사색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thoughtfully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토플 시험을 다시 보는데 단어 찾기 문제의 단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 온다면 유사한 2가지 선지를 선택해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2가지 선지 중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리딩은 지문 전체를 먼저 읽지 말고 시험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문제에 맞는 지문을 찾아서 읽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한 개의 지문에 총 10문항이 출제되고 문제의 순서가 단락의 순서와 거의 일치되어 나옵니다. 즉, 1번 문제는 1번 단락에 대해서 물어보고 2번 문제는 2번 단락에 대해서 물어보는 식입니다. 따라서 지문을 먼저 다 읽고 문제를 읽지 않더라도 문제를 순서대로 풀면서 충분히 지문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애매한 경우 일단 답을 비워두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답 수정에 제약을 두고 있는 시험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MBA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GMAT의 경우에는 무조건 답을 정한 뒤에야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 한 섹션당 총 3번까지만 이전에 했던 답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잘 모르는 문제를 대충 찍고 넘어가고 싶어도 마음껏 찍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면 토플의 경우 그런 부담 없이 문항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문제를 풀면서 전체 지문을 파악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리스닝의 경우 뉴토플에서 30점을 받았는데요. 시험 전날 온라인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는 29점을 받았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서 제가 차마 노트 테이킹을 완벽히 하지 못한 부분에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지문에서 알려주는 정보의 양이 생각보다 많고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 디테일을 모두 노트 테이킹하거나 기억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토플에서는 그렇게 마이너한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주요한 흐름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았고 제 기분 탓인지 정보의 양 역시 모의고사 대비 실전 토플이 더 적다고 느꼈습니다. 실전에서는 살짝 노트 테이킹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침착하게 선지를 읽고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을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피킹의 경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정말 많았던 섹션입니다. 30점 만점에 25점을 받았는데요. 시험을 보고 나니 사실 템플릿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템플릿은 앞서 소개드렸던 토플 리소스 사이트에서 문항별로 아주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샘플 문항과 샘플 답안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유형에 대한 감을 잡기에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참고하면서 템플릿을 준비했는데요. 문항별로 15초 그리고 30초 정도 되는 짧은 준비 시간 안에 괜찮은 퀄리티의 답변 콘텐츠를 생각해내는 일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답변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서 정막이 흐르는 것은 아닐까를 고민했었는데 막상 스피킹 섹션을 치르면서 느꼈던 것은 답변의 콘텐츠가 부족한 것보다도 1분의 답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준비한 답변을 다 못하고 시간이 끝나버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템플릿 구성은 만들어 두었지만 주어진 1분 내에 답변을 요약해서 시간 재어 말하는 연습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제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1분의 시간이 계속 끝나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 2가지를 말하겠다고 소개했는데 아직 첫 번째 포인트의 예시를 말하고 있는데 1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투머치 토커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1분이 이렇게나 짧았구나를 실감하게 됐고 역시 모든 시험은 겸손하게 준비를 해야 했구나를 뼈저리게 아쉬워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피킹에서는 점수 감점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문장의 구성이나 플루언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게 얘기했는데도 25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면 템플릿을 준비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1분의 답변 시간 내에 대답을 끝낼 수 있도록 답변을 구성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이팅의 경우 완성도 높은 답안을 구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왠지 고득점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실제로는 26점을 받았습니다. 템플릿과 유사한 구성을 따르면서 충분한 분량으로 답변을 했고 의도적으로 고급 단어들도 섞어가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힘든 일은 arduous work, travel은 traverse 등으로 paraphrase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점 4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원문에 나온 주장과 근거를 서머리하는 부분의 분량을 적게 가져갔던 부분이 취약하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제 답변에서 최대한 원문과 근거를 간단하게 추렸고 나머지 분량을 저의 주장과 근거를 적는 데에 할애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찾아보니 토플이라는 시험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도 점수가 크게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라이팅의 경우 템플릿을 따르되 본문의 내용을 빠짐없이 잘 요약하는 것에도 신경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토플 리소스 사이트를 참고해서 만들어 두었던 유형별 스피킹, 라이팅 템플릿은 오늘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서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고 또 반드시 시간을 재고 스피킹과 라이팅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보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필요했던 점수는 110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추가로 토플을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년이 지난 후 제가 다시 한번 토플을 보게 된다면 제 스스로도 이 영상을 참고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은 제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관점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흡수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알차고 유용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곰대표 똥곰이었습니다.